탯줄이 묶였다고요? 묶였어요. 그 밧줄 묶이듯이 네. 애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게 꼬인 거예요?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가는 혈류가 없어지게 되고 애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제가 산모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예민해가지고 저는 그 28주 이후에는 네. 산모분들한테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의학 정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유인 사이다. 야, 오늘은 좀 특별한 분 모셨어요, 원장님. 네. 심혈을 기울여서 아,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구자현 원장님이 구자현 산부인과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오.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아나운서 딕션이시군요. 네. 이렇게 아나운서 딕션을 하시는 구자현 선생님과 함께 나눌 주제 영상 먼저 보시죠. 유산한 거야, 저 여자? 나 유산했어. 유산했었어. 이번이 세 번째 임신이시네요. 이전 두 번은 모두 유산하셨고.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 오늘 선생님 모시고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초기 때 유산이 되면 물론 당연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도 오래 가지 않는데 중기 24주, 30주 심지어는 내일 모레가 예정인데도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저희 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병원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네. 원장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죠. 중기 유산 같은 경우. 중기 유산 네. 같은 경우에. 어땠나요 그때? 같이 되게 슬프고 막 그런데 사실은 중기 이후에 일어난 유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설명드리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이거를 의사 선생님 붙잡고 막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 3분기 초기 유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건강한 아기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그냥 안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임신이라는 건 완전히 개별적인 사건이니까 전혀 마음 쓰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중기 이후에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원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 보고 정기검진 보는 데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참 네. 힘듭니다. 진료 볼 때 그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만삭에 특히 일어나는 유산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병원에 가셔서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네.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그래도 약간 이래서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추측성이라도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막달에 네. 아기가 유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보면은 원인이 있는 것 중에는 탯줄이 묶인 거죠. 탯줄이 묶였다고요? 묶였어요. 네. 아기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꼬인 거예요? 꼬인 거죠. 그럼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밧줄처럼 혈액 이렇게 공급이 네, 아예 그냥 묶어지는 타이트하게 되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가는 혈류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애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제가 산모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예민해가지고 저는 그 28주 이후에는 네.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잘 노나 안 노나 좀 보라고 그래요. 뱃속에서 잘 노나 안 노나 안 노나. 노는지. 집에서는 애가 잘 있나 안 잘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킥. 우리 아이가 10번 이상은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하는데 체크하라고 그래요. 어머. 10번 이상. 우리가 그 정도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더라.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제가 체크하라고 그래요. 톡톡톡 두드려서 네. 애기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어색하면 네.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애가 자극을 준다든지. 이게 막달 때 이야기인 거죠? 20주 28주 이후에는 계속 이후에는 태동이 엄마가 있으니까 20주 이후부터 태동을 느끼니까 그래도 안 움직인다? 병원에 빨리 와서 체크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초음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아기가 너무 안 움직이고 태동이 없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 드셔보시고 나서 30분 안에 움직이는지 보라고 합니다. 역시 맛있는 거엔 다 반응을 하는 거군요. 혈당이 이렇게 얘기도. 높아지면서 탯줄 안으로도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아기도 기분 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움직여서 걱정하시면은 맛있는 거 꼭 먹어보고 한번 테스트 하셔라. 그래서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험관 아기를 이제 많이 요새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산모들이 유산을 초반엔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그죠? 그쵸. 보셨을 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관 아기가 좀 더 유산이 된다고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항영배 원장님한테 한번 네. 다시. 그래서 그거를 그렇네요. 줄이기 위해서 착상시키기 전에 검사를 통해서 네. 문제가 있는 배아는 이식하지 않으니까 확률을 자꾸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네요. 네, 낮아지는 거죠. 이런 네. 의학 기술들이 발달을 발달하면서 해서. 그렇죠. 요즘은 워낙에 고령인 산모들이 많잖아요. 네. 확실히 고령인 산모들이 유산의 그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나와 있고 임상에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염색체 이상 아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인이 밝혀진 그런 유산의 원인이 1위가 염색체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늦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고령 산모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이제 출산까지 어떤 점을 되게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산전 검사 같은 거 미리미리 건강에 이상 없는지도 좀 잘 체크를 해야겠고 임신할 때 몸을 만드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 BMI 유지하고 이제 체중이 너무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다이어트도 하고 너무 근육량과 말르셨던 체지방량. 분들은 좀 찌우기도 하고 좀 높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같은 게 생겨서 만사까지 아기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산이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유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뭐 이유가 있나요? 건강한 아이가 사이에 없는 상태로 3번 이상 유산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습관성 유산 검사라는 게 피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유산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정 약을 먹어가지고 그 질환을 좀 활성을 낮춰서 임신을 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유산이 연속으로 된다고 해서 꼭 원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 산모 중에서는 세 번째까지 계속 같이 유산이 돼가지고 습관성 유산 검사 했는데도 그게 안 나왔어요. 원인이 안 나왔는데 다행히 4번째 임신 잘 돼가지고 막 엄청 기뻐하면서 아기 낳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유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임신 트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임신하기 위한 노력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노력들을 엄마가 해줘야 될까요? 지방을 빼야 되죠. 지방을 좀 체중. 빼라. 예. 네. 지방을 또 빼야 너무 빼도 되니까. 안 되죠. 너무 빼도 안 빼야 됩니다. 되죠. 생리가 잘 없어져요. 네. 그래서 생활 패턴 바꾸고 그다음에 건강한 임신 습관. 임신 준비를 제가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72일 걸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멈 3개월 정도는 남편도 아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네. 이 노력을 꾸준히 네. 해줘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네. 뭐 엽산을 같이 먹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연과 뭐 셀레늄, 뭐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 좀 드시고 그다음에 산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금연, 금주, 체중 조절 아.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면서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란 날짜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임상적으로는 초기에 유산한 경우에는 3개월 뒤면 괜찮은 것 같아요. 텀이. 하지만 임신 중기 중기나 말기에 이후에 했을 말기 때 경우. 유산됐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또 만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쉬다 보면 40 넘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0,000원이 많다 만 원. 하는 거를 10,000원으로 들어가지고 만 원. 만 원이 많아요. 만 원. 만 이게 원. 5만 원이 네.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면서 산모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산을 임상에서 많이 보다 보면은 안 건강한 아기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젠가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니까요. 외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의학 정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사이다.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임신했을 경우에 그때는 애가 이렇게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2년차 때 한 번 분만하고 4년차 끝나고 전문의 시험 때 둘째를 분만한 그럼 이제 비교가 되겠다. 실제로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가 더 공부 잘해요? 좀 더 똘똘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 첫째가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첫째는 못 보기를 바랍니다.